내가 뭘 잘못한 거죠? 서울 양천구에 사는 66세 김영호 씨는 매년 연말이 두렵다. 퇴직 후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소소한 임대수익, 그리고 ETF 배당금이 있으니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세금 고지서였다. 은퇴 전엔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졌기에 세금이란 걸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은퇴 후부터는 매년 예상치 못한 금액의 세금이 날아왔다.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종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고 세금 때문에 배당 투자도 망설여지는 상황. 김 씨는 말했다. 나는 그냥 소소하게 먹고 살겠다고 했을 뿐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놀랍게도 이런 사례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 년을 성실히 일해왔지만 은퇴 후 세금의 복잡성 앞에서는 대부분이 초보가 된다. 문제는 이 무지가 노후 생활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버는 법보다 덜 내는 법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다. 은퇴 후 세금 왜 더 복잡해질까? 직장에 다닐 때는 급여소득이 거의 유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세금은 원천 징수로 자동 처리된다. 하지만 은퇴 후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등. 문제는 이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종합소득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노후 재정에 영향을 준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기초연금 감액 요인, 세액공제 미활용으로 인한 환급 손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 이슈. 결국 은퇴 후에는 세금이 단순히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생활비와 자산 전략을 재설계해야 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 반드시 챙겨야 할 은퇴 후 세금 관리 포인트. 1.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기초연금은 비과세. 많은 사람이 헷갈려하는 부분. 국민연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된다. 반면 기초연금은 비과세다. 따라서 국민연금 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기초연금도 깎일 수 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많다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2.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은 원천 징수 15.4%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끝난 줄 알기 쉽다. 그러나 연간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고배당 ETF, 리츠 등에 무심코 투자했다가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다. 3.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아닌 소득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시절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순간부터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때 부과 기준은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소득이 없는데도 집이 크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월 2,030만 원 이상 부과되기도 한다. 4.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챙겨야 환급 가능.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불입 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3.35%를 낸다. 현역 시절 연금저축으로 절세하고 은퇴 후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로 인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으로 인한 손해. 사례 1. 62세 전직 교사 배당 투자 후 종합과세 폭탄. 정년퇴직 후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위해 3억 원을 고배당 ETF에 투자한 이재경 씨 62세. 매년 약 1,200만 원의 배당을 수령하며 연금과 합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년 뒤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다. 이유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 기존의 15.4% 외에 추가로 20% 이상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던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세금까지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적더라고요. 사례 2. 67세 주부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상승. 남편의 사망 이후 서울의 작은 빌라 두 채를 임대 중인 최윤숙 씨 67세.
월세로만 월 130만 원 수익이 발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28만 원으로 급등했다. 이유는 월세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괜히 집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세금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사례 3. 70세 자영업 은퇴자 연금저축 수령 전략 실패. 70세에 개인 사업을 정리한 김한식 씨는 연금저축에 총 4천만 원을 모아두었다. 한 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서 수령액 전액이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16.5% 세금이 붙었다. 매년 조금씩 받았다면 5.5%만 냈을 텐데 세무 상담 한 번 받지 않은 대가였다.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좋아서 다 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 손해본 거였죠. 은퇴 후 세금 관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항목 체크 포인트. 연금 수령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 주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산 2천만 원 초과 여부 점검, 건강보험료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확인해야. 종합소득세 다양한 소득원 합산 과세 여부 점검 필요. 세무상담 은퇴 전후 1회 이상 전문가 상담 권장. 재산관리임 대소득 증여 상속 계획 시 미리 세금 시뮬레이션 필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세금은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룰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 룰은 꽤 복잡하고 은퇴자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무지로 인해 당하는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세무 전문가나 은퇴 재무설계사를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내 상황에서 어떤 세금 전략이 최선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때로 얼마 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아끼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세금을 아는 만큼 노후가 편해진다. 은퇴 후 진짜 자유를 위해 지금이라도 세금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무지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한 은퇴 후 세금 관리 전략. 1. 왜 은퇴 후 세금이 중요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세금이 원천 징수 방식으로 처리되어 개인이 별도로 세무를 관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소득원이 다변화됩니다. 연금, 배당, 임대, 이자, 사업 등.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종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감액, 건강보험료 상승, 세액공제 미활용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후에는 세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은퇴 후 주요 세금 항목 정리. 항목과세 여부 주요 고려사항. 국민연금 과세 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과세 표준에 포함됨. 기초연금 비과세단, 일정 소득 이상이면 감액 또는 수급 불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3.35%, 일시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배당소득, 이자소득 원천 징수 15.4% 연간 합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임대소득과세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건강보험료과세와 별개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정지출로 작용함. 세금으로 인한 주요 손실 유형. 1. 종합과세로 인한 세율 증가. 배당이나 이자,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기본 세율 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연금, 임대, 기타 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전략 실패. 연금저축이나 IRP는 장기 분할 수령 시 낮은 세율 3.35%
5%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제한. 연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관리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은퇴 후 세금 관리 전략 6가지. 1. 소득 분산 전략. 이자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일부 이전의 소득 분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적극 활용.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제율 13.216%. 3. 건강보험료 사전 시뮬레이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고 재산 정리 또는 소득 분산을 고려합니다. 고가 차량 또는 부동산은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불필요한 자산은 사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연금 수령 방식 조정. 연금저축 IRP 수령 시에는 10년 이상, 분기별 또는 매년 수령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70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 세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상담 통한 종합소득세 대응. 다중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시 분리과세 선택, 경비 처리, 절세 방법 활용 가능. 6. 재산 이전 전략, 사전 수립 상속 증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는 경우 증여세 면세 한도, 상속 공제, 부담부 증여, 전략 등을 활용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및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요약. 구분 잘못된 접근 바람직한 대응. 배당 투자 원천 징수로 끝났다고 판단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비 필요. 연금 수령 한꺼번에 인출장기 분할 수령으로 세율 최소화. 건강보험료 세금만 고려 보험료 산정 방식 별도 분석 필요. 세무지식연금만 생각 배당이자임 대소득까지 포괄 관리. 재산 전략 필요시 이전 은퇴 전부터 상속 증여 사전 계획 필요. 전문가 제언. 세금은 정해진 룰 속에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지로 인한 실수와 불이익을 피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배당 또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상승한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경우. 결론. 은퇴 후의 세금 관리는 생존 비용이자 재무 전략입니다. 단순히 세금은 어쩔 수 없다는 자세로 접근해서는 은퇴 자산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조기 준비, 전문 지식 습득, 전문가 활용이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은퇴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세금은 준비한 만큼 덜 냅니다.